자, 소문으로 들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옆에서 들으니까 설득이 좀 잘 안 되죠. 일단은 수소 산업으로 가는 부분들도 맞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한국이 여태까지 지금도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는 뭐 탈탄소, 석탄 화석 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50년에 종료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타 국가들의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 2050년도에는 석탄 화력 발전 네. 없애겠다고 네.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사실 그게 이제 가격 대비, 예. 뭐 효율성 대비, 어차피 이 전기라는 게 열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네. 거니까 석탄이 값싸서 막 떼가지고 했는데 이게 막 뭐 이거보다는 이제 뭐 발생하고. 수력 발전이라든지 조력 발전 뭐 이런 태양광 어떤 특정한 지역의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설치를 하고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력을 먼 거리를 전송하려고 하려면은 고출력으로 송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빵 중간에 쏴줘야지 이제 누수율이 석탄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출력으로 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발전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가 집중돼 있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다가 화력 발전소를 짓게 되면은 바로 거기서 떼어가지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화력 발전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이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미세먼지나 탄소 배출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예. 뭐 도심 옆에다가 딱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많이 바닷가. 져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가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을 계속 줄여나가는 상황이었지만 네.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있던 한국은 그에 좀 유예를 받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화력 발전소를 아직도 좀 많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게 모르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이제 대체가 되고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소가 이렇게 건립이 되려면은 어쨌든 이거를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보관하고 전송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미코 같은 이런 신생의 예. 네.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ESS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이 이제 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죠. 뭐 주목을 하는데 뭐 얼마나 개화할지는 근데 뭐 전환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으면서 네. 좀 더뎌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이제 그 공해라든지 이런 산업이나 수출 잘 되는 거는 너무 좋은데 네. 그 밑바탕에 보면은 공해를 배출을 해서 공해 악동 국가 네. 뭐 약간 그런 이미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대표적으로는 뭐 중국이 그쵸. 러시아, 중국. 절대적인 양이 엄청나게 네. 많기 때문에. 근데 뭐 비교도 네. 안 되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서두를 수밖에 없다. 그 아침에 나온 내용들 보면은 뭐 유럽 연합에서는 탄소 배출세뿐만이 아니라 탄소 배출의 가격을 매기자라고 네. EU 집행위원장이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빨리 또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값싼 전력을 갖다 쓰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매겨지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대형 건물들이라든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ESS 저장 장치를 활용해서 자체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되는 양들을 거기다 저장했다가 또 사용할 수 있고 그 누진세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더 금액이 올라가는 네. 이 누진 현상 네. 때문에 낮에는 뭐 태양광으로 대체하거나 뭐 전기 저장해놨다가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밤새- 발전을 보통 하게 되면은 건물 같은 요즘에 이제 많이 설치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아파트 이제 거기 또 베란다형 거를 설치를 했는데 네. 이게 시간당 패널 한 장이 보통 300와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 10시간을 발전되는 3kW 정도를 발전된다고 보는데 이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발전될 때는 전기가 역전을 흘러요. 계량기가 거꾸로 도른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계량기가 안 나가요 앞으로. 그러면 한 달 전체를 사용을 한 거에 대해서 계측을 해가지고 사용량을 측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 그 키로수에 따라서 그 구간별 그 과세 부분들을 이렇게 비용을 부과를 하는데 네. 계량기가 안 도니까 오케이.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 문제고 이따 네. 또 뭐 나오면 들여다봐야 되고 오늘 이영로 차장이 준비하신 소문으로 들었서는 NFT 네. 얘기죠. 관련된 기업들이 막 언급이 많이 되는데
뭘 볼까요? 예, 일단은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이제 아톤이라는 아톤. 예, 이제 금융보안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게 99년도 설립된 이제 업체인데 우리가 흔히 아마 다 쓰실 거예요. 티머니. 네. 예, 교통카드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보시게 되면은 통신사 뭐 인증 확인 이런 거 하실 때 보면은 패스 뭐 부분이라든지 통신사 선택해서 인증번호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아톰 MOTP라고 해가지고 뭐 나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MPKI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회사가 내년 1월부터 예상되고 있는데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자기네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쪽에다가 연결을 해서 본인이 거기에 접속해서 자기의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개인의 정보나 데이터 부분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인증 보안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회사가 아톤이 이제 카르도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저 패스 진짜 요즘 많이 네. 거의 쓰군요. 저희 많이 쓰죠. 대부분 다 이제 카르도라는 카르도? 예.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어제 얘기 나왔던 갤럭시아 머니트리. 네. 예. 그 자회사가 뭘 한다며? 네. NFT 관련된 저도 요거 예, 참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농협하고 한국정보통신, 엑슬란트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이게 아톤이 같이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원래 보안 기술이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네, 예.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 위한 합작법인 카르도 네, 예. 여기에 투자했다. 네. 그래서 뭐 NFT를 활용한 게임, 뭐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뭐 이런 부분들의 금융 서비스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NFT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그렇게는 용어는 되어 있더군요. 예. 그게 찾아보면은 근데 펑저블 펑저블 토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예. 말 그대로 그냥 번역 그대로 된 건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각각 본인들 개인이 산 예술품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그 특정 암호 코드가 붙어버려가지고 자기께 인증되지 않습니까? 디지털화 했을 때. 그쵸.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보안 부분들, 예, 그다음에 이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같이 연계해가지고 카르도는 전체적인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토는 거기에 그거를 보안 솔루션이나 개인의 그 인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출을 하기 때문에 NFT는 직접적인 NFT 관련주라고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네. 요즘 보면 NFT와 블록체인의 그 대표되어 있는 게 이제 가상화폐. 네. 근데 오늘 아침에 가상화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뉴스들이 나왔는데 네. 미국 아침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미국 재무부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이 강한 결제 옵션이긴 하지만 네.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어제 데이터 시스템 문제로 인해 갖고 가상화폐 출금이 멈춰버리는 네. 그거 됐고 오늘 아침에 또 오징어 코인, 네. 오징어 게임 코인 사실 그거는 좀 사기성이 농후한데 네, 그거는 좀 아니죠. 가치가 지금 빵원이 돼버려서 다 출금하고 사라졌네요. 그분은 개발자가.
예, 그게 상당히 좀 큰 돈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왕왕 생기겠죠. 예.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이제 그만큼 이제 솔루션이라 이제 보안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NFT 이제 본인의 그 인증 코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로 좀 부각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이 시장이 계속 갈수록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암호화폐 NFT도 결국 암호화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NFT 장터를 이제 출범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국내도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약 한 80조 가까이 지금 현재 79조 4천억 정도가 이제 시가총액인데 네. 국내 거래되어 있는 뭐 빗썸이라든지 업비트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시장 규모가 뭐 못해도 10조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두나무의 밸류에이션 같이 20조 지금 나오잖아요. 두나무가 그 정도면은 이제 더 큰 빗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이게 갈수록 시장이 커지고 이런 시장 부분들에 대해서 NFT도 거래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빗썸 관련주들도 한번 좀 봐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덴트 같은 경우도 비덴트?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비덴트 종목이죠. 우리 기술 투자는 이제 두나무의 업비트 이렇게 되고 그렇죠. 비덴트는 직접 거래소를 빗썸 코리아 지분을 10% 빗썸 코리아. 갖고 있고요. 네. 빗썸 홀딩스 지분이 이제 34%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지분을 갖고 있죠. 그게 평가되는 걸로 보게 되면은 못해도 만약 20조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10%의 그10% 지분이 2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홀딩스 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3, 4조에서 5조 정도를 지분 평가로 보게 되면은 지금 빗썸 코리아가 이번에 최근에 조금 올라가지고 한 8천억 정도, 7천 몇백억 정도 될 거예요. 네. 시가총액이. 아직도 좀 이제 많은 상승을 할 여력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톤이 이제 보안 솔루션 관련 업체로서 이제 지금 시작된 회사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뭐 NFT 뭐 연결성을 막 갖다 이제 찾잖아요. 네. 사실 조금 과열도 없잖아 있고 우후죽순처럼 다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유행은 어쩔 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바이오 그 붐일 때 약간 초창기 느낌 같은. 근데 저는 이제 있어요. 어쨌든 회사가 직접적으로 그걸 일을 하고 있고 완전히 많은 연관이 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옥석은 잘 가리셔야 될 것 네. 같긴 한데 어찌됐건 뭐 유행은 유행이니까 뜨거우니까. 그렇죠. 네. 관련된 이슈를 안 다뤄볼 수는 안 다뤄볼 없고. 수는 없죠. 뭐 우리가 아침 소문을 저희 다루는- 방송 전에도 또 예. 얘기하던데 이 뒤에도 또 아마 얘기할 거라고요. 그렇죠. 이제 소문을 다루는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예. 그래서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라면은 이제 짧게. 그 마이데이터 사업 부분이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거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같이 엮여 있어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또 소개를 다음 시킨 겁니다. 스텝은 그리고 데이터 산업과 이제 또 빅데이터, 네. 클라우드, AI가 이제 또 등장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자, 그럼 또 관련된 이슈를 미리 좀 땡겨 와야 될 텐데 우리가 네. 준비해 놓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소문으로 들었어 오늘 그 아톤과 비덴트 얘기 좀 들어봤고요. DB금융투자 얼지로 금융센터 이영노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